안녕하세요. 사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온 것을 보면은 가장 비도덕하고 불공정하고 부패가 만연한 그런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라젠 라임 자산 운영, 주가 조작, 이것은 금융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국이 투자한 이 사모펀드에는 중국의 무슨 유한공사 6천억 양해각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과도 연관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그 가로등이든가요, 그런 것을 또 그 수주하는데도 조국이 관여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 작년에 화웨이 제품을 구매한 것이 13조 원이나 된다 그럽니다. 근데 왜 굳이 미국이, 한국은 뭐 물론 중국과 그 무역 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거의 간접무역이에요. 중국의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가공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도 많이 재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국 소비자가 많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나? 이게 또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군사정보 공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화웨이 장비를 쓰면 최대 우방국 최대 우방국 그 수혜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스텔스를 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현재 통괄하면서 그 지배하는 파워의 탑에 가 있는 세력은 영국이 주도하는 그런, 뭐 정확히 얘기해서 영국 왕실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자본력이 있고요. 그게 이제 유대 자본과 연관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본력이 또 미국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그 로마 교황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삼각구도를 이루었을 때 미국의 펜타곤이 그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삼각구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파워입니다. 실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군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한국이 중국만을 믿겠는가? 라는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대만이 미국에 싹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자산업도 미국하고 같이 하고, 뭐 그래서 그 군사적인 그런 행동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죠. 그런 스탠스에 있는 것이 대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삼성을 비롯해서 이 전자사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매달려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현 실세가 너무 중국과 무슨 일을 해서 일을 벌리고 부정도 저지르고 뭐 비리도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현 정부가 이런 일종의 중국몽이죠. 의 일환으로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1973년도에 한국을 일본에 묶어놓아서 10개의 킹덤, 그거 아시죠? 기독교에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10개의 킹덤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 신세계 질서를 추진하는 그 세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같이 묶어놓은 적이 있어요. 1973년도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유엔에서 발표, 유엔은 상당히 그 미국 민주당과 일본 우익과 중국 뭐 이런 데서 같이 큰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새로운 천년 개발 계획에서 한반도를 보세요. 완전히 중국으로 끼워놓고 일본의 경우는 선진 developed reg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본의 경우는 그 영국, 유럽, 북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그 영연방과 함께 2009년도에 유엔 발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중국화 될 거라는 것이 이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젠다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친문 핵심 조직은 천주교, 특히 예수교라고 드루킹도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제수잇, 예수교라는 이 조직은 세계화 세력이에요. 그냥 보니까요. 그런데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중국과 친교뿐 아니라 한국 땅을 막 내주고 차이나타운 세우고 중국 유학생 7만 명을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고 굉장히 우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보면은요, 중국몽은 지금 거의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인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몽이 축소되게 되면 그거는 군사력을 볼 때 미국이 더 힘이 강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주식시장을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조금 해본 결과 돈들이 주식 투자에서 모인 돈들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막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어떤 중국 주식에 굉장히 유망한데도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그 투자된 액수가 중국으로 자본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세심한 정보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정보예요. 왜냐하면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도 또 없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탑에 가 있는 슈퍼파워의 탑에 가 있는 뭐 키신저 옹도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굉장히 자국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리쇼링 해갖고 외국에 나가 있는 그 기업들이 자국으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마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령 테슬라의 경우는 중국에서 시장이 크긴 하지만 중국의 연구원인 차오광즈가 기술 코드를 빼내가지고는 지금 기술 탈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치처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가 기술 탈취 당한 거죠.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공장을 지금 LA 쪽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LA 지사가 굉장히 민주당 쪽 사람이죠.
그 지역이다. 때문에 뭐가 삐딱하게 돼가지고 테슬라의 그 기업주가 트럼프 쪽으로 가서 어떻게 텍사스 쪽으로 그 공장을 다시 옮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확정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테슬라조차도 세계적인 그룹인데도 지금 상하이 공장을 닫고 기술 탈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애플 있잖아요. 애플도 그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탈중국화를 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중국에서 나와서 인도로 와라. 그럼 특혜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탈중국화를 해야 된다. 공장을. 그래야지 미국 내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 전환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 노쇠해진 경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요새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떠냐면요. 유럽의 그 나이가 많이 든 노인 인구 또 뭐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양로원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제일 타격이 심해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미국의 경우는 무슨 죄송합니다. 그 빈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저소득층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색인종들이란 말이죠. 뭐 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술이나 취하고 점점 자기 컨트롤을 못하고 가족끼리 싸우고 뭐 그러다가 보면 게다가 총기가 자유로워진 미국에서 그 총기를 많이 지금 구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포 심리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가 위험하냐면 극상층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저소득층이 다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기회를 탈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보면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인구를 없애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인구 축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도. 그러면 가장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재정 적자를 많이 내고 무슨 저소득층이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인종 차별이다 이것까지 추가를 하면 뭐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계획이 되는 거죠. 아니 어쨌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근데 한국의 정부는 기껏해야 제스윗이라는 걸 하나로 타이틀을 하고 친중국 노선을 탄 겁니다. 근데 예수회라는 것은 1540년대에 독일 등에서 나온 그 캐톨릭에서부터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조직이었다고 그래요. 캐톨릭 내에. 그런데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한 게 1580년인데 이때 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갈등이 있어서 조금 이제 안 좋았었어요. 근데 현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수회란 말이죠. 그 동성애도 포용하고 사형제 폐지도 주장하고 뭐 근래 기존의 그런 캐톨릭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회가 유교를 받아들이는 거, 중국 정부가 유교를 중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현재에 와서는 그 유명한 그 일루미나티와 예수회는 융합 관계에 있어서 세계를 통제하는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하는 짓이 뭐예요? 다 세계의 화 세력과 지금 융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죠. 왜냐하면 각국의 보수적인 세력, 자국 중심의 세력이 지금 축소되는 겁니다.